오늘의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올 한 해 부동산 시장의 이슈와 키워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김현애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2021년 저는요. 네. 부동산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저는 세 가지로 뽑아봤어요. 네. 3기 신도시, 네. 이게 사전 청약 부분이고요. 이게. 아,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양도소득세, 6월 1일 기준 시점이에요. 네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요겁니다. 이번에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게 핵심 키워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뭐 작게는 뭐 역풍선 효과, 결국 서울 쪽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주의 키즈라 그랬고 젊은 사람들이 영끌에서 투자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해요. 관심도 많아지고요. 이 젊은 사람들이 답사도 많으면 강의 수량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열린사이버 부동산 금융자산학과도 네, 맞아요. 이번에 굉장히 부동산 금융자산학과 많이 왔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바로 굉장히 많이 젊은 관심이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예, 네. 예, 자본주의 키즈가 계속 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또 네이어드 홈이라 그랬고 옷을 겹쳐 있는 네이어드 패션처럼 집도 의식주라는 이런 기본 기능에서 플러스 오피스 기능을 추가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홈 카페라든가 홈 사무실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홈 캠핑도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이슈하고 키워드가 될 거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저는 전셋값이라고 봅니다. 네, 전셋값은요. 네. 전세는 계속 임대차 3법 때문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세잖아요. 아, 지금도 굉장히 상승인데 더 상승될 네네. 거라고요? 어머. 상승이 되면서 결국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매매로 또 전환이 돌아서는 되죠. 거예요. 네. 갭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매매로 돌아서기 때문에 결국은 매매 물가도 올해는 상승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 그러네요. 네. 네. 최윤성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뭐니 해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이 이슈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각 당의 후보자들의 공약을 보면 부동산 정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네네. 여야 가릴 것 없이 후보들은 부동산 어떻게 공급 방안을 내놔야 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요. 그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여당 후보들은 정부의 정책 기조를 흔들지 않으려고 신경을 쓰는 모습이고, 자, 야권 후보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철폐를 내걸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여야 할 것 없이 부동산 공급에 초점이 잡혀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은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다고 얘기 드리겠는데요. 서울에는 집 지을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빨라지고 단순화시키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투자 수요는 몰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매매 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와, 상승할 것이다. 최윤일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앞에 교수님들이 몇 분 말씀드려 주셨는데 네. 올해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청약이나 3기 신도시 사전 예비 청약 네. 이 부동산 시장의 이슈나 키워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집값 상승에 지친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청약 열풍이 불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청약 그리고 7월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전 예비 청약으로 몰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난 2사 대책에서 정부가 공급 확대를 위해서 도입하겠다고 얘기한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그리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도 나름대로 관심을 받는 키워드가 될 것으로 봅니다. 네. 그 외에도 금융 측면에서는 금리 인상 여부 그리고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 또 하나의 이슈가 될 것이고 조세 측면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및 다주택자 양도세 규제 완화가 하나의 또 키워드가 될 것이고 네. 마지막으로 청약 측면에서는 분양 아파트의 거주 요건 완화 내지는 전매 기간 완화 같은 것들로 이슈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이태강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예, 말씀하신 거. 네. 앞에서 세 분 교수님께서 전부 다 수도권 얘기만 하시는데 그렇죠. 저는 수도권 얘기를 조금 탈피해서 대한민국 전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
저는 그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압축한다 그러면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임대차 3법 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동성이 대세라고 봅니다. 그 대세 속에 이제 부동산에는 이제 심리가 크게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부동산 뭐 심리학과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좋은 아이디어다. 임대차 3법은 네. 그 전세의 부족과 함께 그 가격 상승이 요인이 되고 그 사실이고요. 네. 그 이 추세가 정부의 그 특단의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네네.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동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유동성 역시 증가하고 있어서 돈의 가치가 이제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산이 이제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심리적으로 봤을 때 상승과 하락에는 이제 대중적인 심리, 이제 우리가 추세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네. 그 추세 속의 심리가 하락이냐 상승이 어느 쪽에 치우치냐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락론자, 상승론자 이렇게 나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상승론자가 많을 때는 이제 좀 상승할 것이고 이제 네. 하락론자가 많을 때는 이제 하락할 것이라 보는데 지금 현재를 봐서는 저 상승론자가 아직도 많이 있다. 이제 몇 년 동안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다음은요, 오늘의 네 번째 주제입니다. 코로나 이후 부동산 투자 상품과 투자 지역에 대해 전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윤성 교수님. 네. 네. 저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나 부동산의 시장 분위기는 네네. 공급 쪽에 많이 치우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는데요. 투자 쪽에서도 재개발 해저 지역이나 또는 공공 재개발 쪽으로 많이 집중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서울의 용산구의 중심지죠. 한남뉴타운 1구역처럼 네. 재개발될 것처럼 갔다가 해제된 이런 지역부터 아직 저평가된 후암동, 산동네입니다. 이런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데 또는 여의도 재건축으로 인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주변 지역, 당산동, 신길동 중에 재개발 후보지 가능성이 높은 자, 이런 지역은 아직 소액으로 그나마 투자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쏠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윤일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투자 지역으로는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 투자하기를 권합니다. 수도권과 대도시는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일자리도 많기 때문에 부동산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부동산 상품으로는 여전히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할 겁니다. 특히 주택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은 서울 지역 역세권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현재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매매를 통한 추격 매수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앞서 설명드렸듯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청약 또는 3기 신도시 사전 예비 청약을 노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이태강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네. 뭐 계속해서 서울 얘기만 하니까 왜냐면 이태강 교수님께서 지방에 사시거든요. 강릉에 살다 보니까 자꾸 소외된 느낌을 드시나 봐요. 그러면 지방 쪽에 앞으로의 발전성 뭐가 있을까요? 지방 좋아져요. 좋아지죠. 자, 네. 지역으로 본다면 그 항상 서울 쪽에 보면 현재 네. 고위험, 고리스크가 있다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상승했기 때문에 조금 하락할 수도 있다. 좀 조심스럽게 아까 세아주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네. 우리가 점검하고 조심스럽게 좀 접근해야 되지 않냐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도권의 그 상승과 정부의 정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점검하고 체크하고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요. 그 다음에 또 부동산은 뭐든지 항상 저평가된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평가된 그 지방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물론 세계적인 추세도 수도권이 이제 우상하는 것이 원칙이기도 합니다. 근데 너무 달려오면 네. 지쳐서 쉬는 시간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2021년 이후에 부동산의 거래가 수도권의 요즘 거래도 없으면서 신고가만 계속 치고 있는데 그 증가하고 있는 것이 이제 하나의 팩트고 지방도
거래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현실적인 팩트입니다. 이번에는요 김현애 교수님께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네. 네, 저는 2021년 부동산 투자 상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네. 저는 토지, 네. 주택, 주택. 물류 창고 부지 이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이 세 가지. 네, 토지 같은 경우는 관리 지역이에요. 관리 지역에 수도권 지역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주택 같은 경우는 대형 평수 아파트, 뭐 역세권 이건 다 들어가겠죠. 그리고 물류 창고 부지에서 저는 지식 산업센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옛날로 따지면 아파트형 공장이에요. 근데 제가 공장에 투자하라는 건 아니고요. 네네.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지하층에 주차장과 공장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1층부터 5층까지가 드라이빙 공장이나 사무실, 근린 생활이 들어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여기서 투자하라는 건 5층부터 기숙사예요. 이 기숙사가 주택인데요. 기숙사형 주택인데 이게 아무나 사고 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매매가. 그래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굉장히 저렴해요. 가격이. 그래서 저는 이런데 한번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니까 투자하면 굉장히 이점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네. 결국 기숙사보다는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네. 네. 결국 뭐 저평가된 상품을 사라 그런 말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네. 여기 주택을 사라는 거예요. 저평가된 상품도 사고 네. 앞으로 오를 만한 상권에 투자하는 것도 좋다. 네.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결국은 공부를 하시고 네. 발품을 팔라 이 말씀이에요. 네. 그죠? 교수님. 네. 개인적으로 여기 지금 네. 기숙사형 주택을 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이게 네. 1가구 2주택이 아니라 그러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거 지금 그러니까 1가구 이주택에 2주택이 안 제가 돼요? 알기로는 안 되는 건데 정확히 조사는 안 해봤어요. 그거 왜냐면 다음에 좀 이게 조사해보세요. 기숙사예요, 그냥 기숙사. 기숙사. 그럴 수도 네, 있겠네요. 기숙사이기 때문에 공장 기숙사인데 꼭 공장을 해야지 저걸 사는 게 아니에요. 사고 팔 수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분양가가 상당히 약해요. 그럼 정확한 건 1가구 2주택이 아니면 그렇죠. 매력적인 거 그걸 아니에요? 굉장히 네. 매력적이죠. 예.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투자 지역 말씀드릴게요. 지역. 네. 네, 투자 지역까지 말씀해 주신대요. 네네. 여러분 적으세요. 지역은 이 도심권 내에 도심권 내에. 네,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에요. 네. 그리고 낙후된 빌라 지역. 네. 역세권이면 더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알아요, 저희가. 반드시 개발해야 할 이유가 있는 지역. 여기 딱 그러면은 물어와야 돼요. 30년, 40년 좀 지난 그렇지. 그런 건물이어야 빌라들이나. 되겠네. 빌라나 뭐 다주택. 그 땅 지분이 많으면 좋겠죠. 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역세권 한강 지역에 그 낙후된 그 지역이 있어요. 한강변. 한강변 뷰가 좋잖아요. 네, 용산 쪽도 있어요. 이런 데가 1순위고요. 제가 아까도 역풍선 효과 얘기했는데 네. 결국은 역풍선 효과 때문에 강남이라든가 용산 이쪽에 주택이 상승할 거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권으로는 제가 파주 운정 지역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파주 운정. 예, 네. 여기가 조선 강해군 때 수도를 옮길라 그랬었어요. 아, 예, 경복궁 자리를 옮길라. 그 옛날에도. 네. 네, 그 지역이고요. 여기가 GTX가 2024년도에 완공을 합니다. 오. A 노선이죠, A. 와. 그다음에 3호선 연장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네. 서울 문산 고속도로가 2020년에 완공이 됐어요. 네네. 그리고 수세권이고 역세권이에요. 어. 그리고 제일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 지리적으로 좋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직 상승할 그 여력이 많은 지역이다. 그러네요. 그리고 남북한 관계가 좋을 때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지역, 대박 나는 지역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 그 경기 북부 지역도 저는 투자처로 다 고려해 볼 만하다고 오, 추천해드리고 그래요? 싶어요. 네. 네. 왜 그러냐면 경기도 정책으로 관공서가 북부 쪽으로 이전을 할 거예요. 네네. 남부는 너무 잘 살아요. 불균형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 잘 살고 계시죠? 네, 그래갖고 제가 어디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네. 뭐 양주라든가 이쪽 기점을 해갖고 이쪽에 개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 네. 투자하시면 아마 대박 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교수님 말씀에 네. 제가 뭐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그 개발해야 될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네. 여기가 그 3080 대책에 의해서 네. 그 거기에 물건을 샀을 때 네. 현금 청산하는 게 하나의 문제입니다. 아, 그 바로 샀는데 현금 청산해서 당해버리면 나오면 끝나는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아까 뭐 토지를 많이 사야 된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 토지 넓은 거 사는 게 우리가 일종의 이제 방석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 방석 게임에서 이기는 자가 승자다. 네네. 그래서 저 토지 넓은 거는 이제 아파트 말고는 저 네. 상가나 주택이나 개주택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토지 넓은 게
우선이다. 그렇죠. 일종의 이제 방석 게임에서 그렇죠. 이겨야 그렇죠.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개발해야 될 지역에는 현금 청산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이균호 교수님이 지금 현금 청산에 걱정하셨는데 네. 지금 네.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네. 개인 사생활 침해, 개인 그렇죠.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걸 네. 청산으로 하는 것 자체가 네. 과연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능한지에 대해서 그래서 네. 이건 조금 지나가지고 입법화가 되는 걸 보고 네.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런 애매한 문제는 그렇죠. 편집해서 다음에 우리가 회의를 해가지고서 제대로 된 그 우리가 정보를 주는 게 지금 다 개인 생각이시잖아요, 교수님.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네. 아직도 정부에서 입법이 안 됐고 아, 그래요? 국토교통부에서 그렇게 그렇죠. 발표를 했을 그렇죠, 뿐이죠. 발표는. 예. 네, 네. 예, 우리 정확한 얘기입니다 지금. 아, 그럼 됐어요. 저는 혹시나 네. 이게 우리 교수님들이야 뭐 전문가시니까 다 정말 공부 많이 하시고 박사님들인데 뭘 모르시겠어요. 근데 혹시나 우리가 또 실수해가지고 잘못 들을까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고요. 정말 저는 그래요. 부동산 저도 잘 모르는데 부동산은 우리 전문가님들을 말씀 듣고 참고로 하고 내가 직접 발품을 팔아서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해보고 공부하는 게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내가 이걸 투자를 했는데 잘못했어. 그럼 누구를 원망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 지금 30년이 지나도 그 가격 그대로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공부를 못하고 이 팔랑귀가 돼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팔랑귀가 되지 말아라. 발품을 팔아라. 이 말은 여기 전문가 교수님들 앞에서 감히 제 경험자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다음은요. 오늘의 5번째 주제입니다. 향후 부동산 투자 요령과 투자 시 유의 상황에 대해서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먼저 최현일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이 투자를 할 때 굉장히 네. 조심해야 될 상황이 많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 그래서 같아요. 이 매매를 통해서 아파트를 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니까 앞서 설명드렸듯이 청약을 노리는 것이 좋을 겁니다. 청약이라는 건 주변 시세보다 많게는 50%싼 데도 있고 뭐 최소한 20, 30%, 최소 50%싼 그런 단지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청약을 해서 내 집 마련을 하라고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또는 7월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노리는 것이 좋고 특히 3기 신도시는 1기, 2기 신도시보다 더 서울 접근성이 좋고 분양가도 시중에 한 30에서 50% 수준 나올 겁니다. 네네. 저렴하기도 하고 물량도 한 30만 호 정도 나오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무주택자께서는 청약 가점제를 시도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시고 1주택자들께서는 추첨제를 통해서 갈아타기 전략을 시도해 보시기 네.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청약을 들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죠? 청약 통장 1순위를 일순위. 만드셔야 네.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집이 없으신 분들은 가점을 많이 높여가지고 부양가족소라든지 무주택 기간 그리고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을 해서 가점제 84점에 근접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1주택자는 어차피 이 무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추첨제를 통해서 85제곱미터 이상 민영 아파트의 경우는 1주택자라도 추첨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추첨제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갈아타기 전략으로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아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거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지면 또 붙을 넣어야죠. 때까지 계속 우리 시험 떨어지면 계속 도전하잖아요. 그것처럼 계속 우리가 3기 신도시가 지금 6곳이 발표가 네네, 됐기 때문에 6곳. 자기가 네. 원하는 데 떨어지면 계속해서 될 때까지 넣으시기 될 바랍니다. 때까지? 인디언 기후제처럼 인디언이 기후제를 지나면 왜 비가 오느냐.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나니까 기후제를 지나면 비가 온다는데 청약 되실 좋은 때까지 말씀이세요. 계속 넣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돈 버는 방법입니다. 예, 계속 넣으세요. 예. 네. 네. 이태강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본다면요. 네. 부동산을 볼 때 과거와 현재, 미래를 굳이 비중을 둔다면 네. 과거에는 20%, 현재는 20%, 미래 전망에 대해서는 60%의 전망을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지금 과거를 생각하면 현재는 비싼 거고요. 네네. 미래를 생각하면 가격이 싼 게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본인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 투자 대비 그 투자의 기간하고 자금을 봐야 합니다. 본인에 네. 맞춰서. 그래서 단기와 중기, 장기로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항상 기간에 따르는 그 투자 대비 수익률로 시간차의 기준과 네. 과연 해지의 역할이 어느 정도의 부동산이 올 것인가를 보아서 어느 시점인가 그 비중을 둬야 될 것이고요. 네네. 한 가지 더 꼭 이제는 올바른 전문가의 조언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네. 김현애 교수님은 네, 네. 저는 뭐 전부 다 주택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셔갖고 저는 상가 쪽에 그 유의사항 투자실, 이것도 좋은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요즘 그 코로나 시대에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위축이 돼 있어요. 시장도 맞아요. 위축돼 있고. 저도 음식점 32년 하지만 네. 지금 굉장히 위축돼 있고요. 네. 세 번째 임대인데 지금 나가라고 그래서 네. 지금 최양락 씨가 지금 이 시간에 네. 가게 권리 분석하러 저희 남동생하고 여기저기 발품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 되시는 거죠. 나가라 할 정도면은. 너무 힘들어요. 근데 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이 위축이 돼갖고 권리금이 하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분양가도 잘 안 돼, 분양도 안 돼요. 그리고 분양가도 내려가요. 이런 때는 어떻게 똘똘한 상가를 분양받거나 똘똘한 매수해야 상가? 돼요. 예. 이 똘똘한 상가가 그냥 너무 그냥 거시적으로 말씀드리면잖아요. 그러니까 똘똘한 상가는 뭐냐? 결국은 풍수지리적으로 제일 좋은 곳이에요. 이런 곳에 투자를 잘 해야 나가고 되잖아요. 잘 팔리고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교통과 정책을 봐야 되고요. 네. 도로와 그 유동 인구, 유동인구. 그다음에 상권. 그리고 저는 지하철 역세권을 보라는데 역세권도 지상에 있는 역은 안 돼요. 지하에 있는 역.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딱 대체적으로 김현애 교수님은요. 네. 전부 지하철역이 들어가 있어요. 네, 말씀하시는 네, 네, 맞습니다. 역세권. 지하철역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 것 네, 같아요. 어디 가면은 지상으로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데가 있잖아요. 네네. 거기보다는 지하철이 지하로. 돼요. 지하의 세계를 노려라. 그렇죠. 네. 네, 네. 네. 그리고 이거 중요해요. 네. 코로나 시대라고 방문도 안 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이런 분 있잖아요. 지금 다 어려운데 네. 이거 뭐 내가 또 상추 잡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그냥 일시적으로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 아니, 근데 진짜 사고 투자자들은요. 싶으면, 네, 사고 지금 싶으면. 다녀야 되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안 다니면 안 돼. 다니셔갖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이 풍수지리에서 근삼 원칙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삼 가까운 데서 3번, 먼 데서 7번, 네. 10번을 가보고 투자하라는 거예요. 이거 좋은 말씀이시다. 네네. 네. 그 즉흥적이거나 찰나적인 투자는 결국 시야가 좁아져요. 이것도요. 예. 제가 이 남녀 관계랑 비슷한 것 같아. 네. 자세히 보고 자세히 만나보고 그래야 많이 됩니다. 만나야 정확한 배우자를 얻지. 네. 즉흥적으로 와 very beautiful, very handsome 맞아요. 이러다가는 얼굴만 보고 아름다움만 봤다가는 외모만 봤다가는 낭패를 당해서 1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실패 확률이 여러분 굉장히 1호가 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혼 잘 하셨잖아요. 아우 저야 뭐 열심히 저희 남편 한 3, 4년 보고 결혼해가지고 그쵸. 지금 뭐 수십 번 만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찰떡궁합으로 1호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절대로 실패 확률이 작다는 거예요. 아, 좋은 네. 말씀이시네요. 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긴 상가는 특히 기획부동산한테 현혹되지 말아야 돼요. 이 기획부동산들은 다시 말하면 거품을 그냥 주입해주는 기계예요. 혹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 관광객. 코로나 시대는 특히 이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이런 상권은 안 좋아요. 아, 그리고 유락형 그 음식점 그러네요. 이런 상권도 안 좋고요. 특히 그 대학교 주변 상가 같은데 요즘은 피해야 됩니다. 네. 저 기획부동산 현혹되지 말자. 예. 이건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면 네. 기획부동산에서 연락 오는 건 굉장히 저렴해요. 네. 뭐 몇백부터 뭐 1,000, 2,000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는 쉽게 우리가 투자할 수가 있잖아요. 현혹이 금방 되잖아요. 현혹되죠. 네네. 근데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자. 말자. 이거 예, 꼭 요거는. 네. 명심해주고 메모해 두세요. 네, 네. 네, 다음은 최윤성 교수님. 네. 요즘에 부동산 투자자들이 네, 눈을 네. 돌리고 있는 투자처가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그렇죠. 자, 수익형 부동산은 그 임대 수익 그리고 매매 차익 두 가지를 누릴 수 있는 상품인데요. 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은 임대료가 많이 나와서 수익이 극대화되는 물건이죠. 지금 너무 좋죠.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가 많이 올라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세금을 감당할 수 있는 물건이 최고의 상품입니다. 아, 좋은 말씀이에요. 예전에는 1층 상가, 2, 3층 뭐 한 4개씩 해서 2층에 4개, 3층에 4개 해서
원룸 건물이 최고의 수익성 물건이었습니다. 네네. 그땐 임대료도 많이 나왔고,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로 상가 임대가 실종되고 공실이 염려가 높아지고, 그리고 원룸은 1인 가구의 수보다 원룸 형태인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원룸의 공급이 좀 지나치게 증가하면서 공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현재 가장 부담스러운 물건이 1층은 상가, 2층은 원룸 건물로 되어 있는 주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부동산 정책이 바뀌고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자, 투자에도 변화를 가져야 된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오늘 참석하신 전문가 분들께서 부동산과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텐데 길게 하면은 우리 학생들 싫어하거든요. 간단하게 아주 알아듣기 쏙쏙쏙쏙 머릿속에 들어오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강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네. 그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시는 것처럼 투잡, 쓰리잡을 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네. 그래야지만 남에게 그 뒤떨어지지 않고요. 남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성장 시대와 저금리 시대에서 또 여기에 수명 연장까지 되다 보니까 이제 장수 시대가 됐습니다. 특히 그 물가와 자산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재테크는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필수? 것입니다. 네, 그래서 평생 교육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공부와 관심은 절대 평생 놓쳐서는 안 되고요. 네. 무관심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현재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부동산과 재테크 공부 열심히 하시면 반드시 길이 보일 것입니다. 예. 김현희 교수님. 네, 저는요 그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전남 강진에서 네. 유배 생활할 때 네. 그 홍씨 부인이 20년 전 홀레시에 입었던 그 비단 치마에다가 치마를 보내요. 거기다 그 하나의 글을 적어서 보냅니다. 네. 다산 선생님께서요. 그게 바로 이제 하피첩이라는 건데요. 하피죠. 네, 이 하피첩 내용에 이런 게 있어요. 네네. 무슨 일이 있어도 사대문 밖으로 이사 가지 말라. 버텨라. 그러니까 시티에서 살아라 이거네요. 네, 이게 1800년도에 얘기 나온 거예요. 1800년 200년이 넘은 시기잖아요. 예. 그리고 서울을 벗어나는 순간 기회는 사라지며 사회적으로 재기하기 힘들다. 이런 내용을 하피척에 적어서 보냅니다. 네네. 당대 최고인 지성 정약용도 그 서울 한양의 부동산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네. 강조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만약 투자하고 싶다면 네. 황금성이 좋고 수익성이 좋고 안전성이 좋은 이런 부동산에 투자해야 돼요. 그리고 이왕이면 수도권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수도권이 유리하다. 네네. 네. 그리고 부동산 투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토지 지분이 많은 곳에 투자하는 게 좋다. 그리고 아파트에 투자할 때는 현재 그 사용하는 가치하고 미래 가치까지 계산하고 그 구매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계산하고 네, 구매한다. 네. 자, 마지막으로 교통이 좋고 풍수 지리적으로 좋은 곳에 그리고 또 투자하고 전철력이 사는 게 있어야 좋습니다. 된다. 네, 네. 이상입니다. 교수님. 예, 부동산으로 수익을 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부동산을 수익 보는 건 참 쉽습니다. 자,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은 집을 산 사람은 전부 수익을 누렸습니다. 네. 문제가 있다면 좀 시간의 문제가 있었겠죠.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그 우리가 수평으로 가는 선, 이 선이 아닙니다. 우상향 곡선으로 물가 상승만큼 올라가는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10년 전에 자 1억의 전세를 구해서 10년을 거주했다면 1억은 그대로 있겠죠. 그렇죠. 방언을 했다고 보는데 하지만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가 국민 먹거리 새우깡의 가격은 10년 전에는 500원이었는데 지금은 1,2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내 돈의 50%는 없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전세보다는 대출을 받든 전세 끼고 매수를 하든 투자를 해서 집을 사는 게 오히려 부자가 되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예, 그 이생 서집 거리란 말이 있습니다. 네. 이번 생에 서울에서 집 사기는 걸렀다. 이런 말입니다.
이 아, 이게 그만큼 웃을 일이 아니에요, 사실. 그만큼 이 최근 1년 사이에 집값이 많이 올라서 네네. 서민들의 자주 섞인 한숨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비싸진 아파트를 연끌해서 조급하게 사는 것도 안 됩니다. 그렇죠. 이 부동산은 시장 상황, 정부 정책 등 흐름을 보고 투자해야 됩니다. 네. 지금은 꼭지점에 와 있다고 보고 네네. 앞으로 금리 인상이나 정부 규제나 코로나 사태 장기와 같은 이런 부동산 시장에 미칠 악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너무 급하게 집을 사지 말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 공부를 해서 다음 타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은 청약 이외에는 투자를 하지 마시고 한 타임 쉬고 숨고르기 하시다가 다음 타임에 투자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숨 고르기 해라. 예. 이거에 굉장히 와닿는데요. 네, 열심히 숨 고르기 하고 다음 투자를 이렇게 딱 보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이 코로나 사태 이후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고요.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교수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요.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금융자산학과 주관으로 진행된 부동산 전문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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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깔끔하게 짧은데요? 했네. 60분 네. 깔끔하게 했네. 중간중간에 토론 안 했으면 더 짧을 뻔했네. 적당히 했네.